자, 고생 많으십니다. 자, 이제는 세 번째 법, 도시정비법이죠. 6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117쪽에 그러니까 표가 있고 119쪽으로 가시죠. 역시 내용 시작하기 전에 기본 내용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정비법은 환권이 기본이죠. 그래서 오래된 주택가, 종전 토지 건축물 대신에 그러니까 새 토지 건축물로 바꿔준다. 물론 이제 상가도 포함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환권이 기본이고 어느 곳을 싹 철거하고 새로 짓는 이유는 그 대상 지역에 이러저러한 시설도 낙후되어 있고 또 건축물도 오래돼서 문제가 있다고요. 시설이 모자란다. 요즘 어디 전기 안 들어오는 동네 없죠. 그다음에 수도 안 들어오는 동네 없습니다. 가스도 어지간하면 다 들어오죠. 그런데 주차장이 그러니까 부족하다고요. 밤마다 주차 전쟁. 그다음에 사람은 집은 있는데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 없다고요. 그것도 시설 부족이죠. 그러니까 시설도 부족, 그러니까 건축물도 부족, 그러니까 엉망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될 때 그 지역을 싹 철거하고 새로 사업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떤 시설을 넣을 거냐? 그러니까 정비 사업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 정비 기반시설, 53가지 기반시설 중에 필요한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반시설은 아니지만 한 집에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집에서 같이 이용하는 공동 이용 시설이 있습니다. 자, 그러고요. 또 그러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건물이 낡았냐? 새 아파트 지으면 되죠. 그건 얘기할 게 없고 어느 정도 낡은 것을 노후불량 건축물, 즉 어느 정도가 되어야 철거 대상이 되냐라고 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시장군수 구청장을 그러니까 이 법에서는 또 시장군수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간단한 내용이니까 문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 문제요.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먼저 그냥 해설로 가시죠. 해설이요. 둘째 줄 노후불량 건축물은 가번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나번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다다시 1번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있는 건축물, 다다시 2번 40년까지 사용하는 것보다 철거하고 신축하는 게 효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그러니까 다시 1번 노후화된 건축물, 20년 이상 30년 이하에서 조로로 정한 기간이 경과된 건축물, 라다시 2번 경관에 저촉되는 것, 보기 흉한 게 있습니다. 1번 문제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죠. 30년 이상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20년, 30년 사이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2번 문제 그러니까 도시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정비사업이 6가지가 있죠. 해설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 도심재개발사업 그런 거는 없죠. 다음에 3번 문제요. 그러니까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놔두면 사람 다치겠다고요. 미리 걷어내야죠.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2번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란 정비반 시설은 양호하나 그러면 틀렸죠. 그러니까 2번 틀렸고요. 아래 해설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층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처음 주택 재건축 사업은 정비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고 설명은 곧 드리도록 하죠. 2번 틀렸고요. 3번 지문 도로, 상수도, 하수도, 공원, 주차장, 정비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기반시설 53가지 가운데 정비사업 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 맞죠? 4번 주택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의 지상권자,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6가지 사업 중에서 5가지 사업은요. 곧 설명드리고요. 5번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얻어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한 일단의 토지는 주택단지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건축허가, 주택법은 한 번에 30채 이상 그래서 건축법에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면은 30채 미만을 얘기하죠. 주택법의 주택단지하고는 다르게 정비사업의 철거 대상 한 덩어리가 된다고요. 정비법의 주택단지에 해당한다가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 4번 문제 정비사업에 대한 정의로 틀린 것은 있죠. 6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부터 해서 4번 문제를 보기 전에 먼저 설명드리고 4번 이하 문제를 보도록 하시죠. 자, 보겠습니다. 6가지 사업에 대한 그 주요 특성들을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사업이 6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요. 그러니까 달동네 지원 사업,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요. 오래된 주택가 철거하고 새로 짓는 주택 재개발 사업이 있죠. 다음 세 번째요. 주로 아파트 단지입니다만 단독주택도 포함되고요. 그러니까 오래된 아파트 단지 철거하고 새로 짓는 주택 재건축 사업. 그러니까 네 번째요. 상가 재개발, 공장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요. 그러니까 한옥지구 보전 사업이나 그런 특별한 경우로 하는 그러니까 시설을 넣어주는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요. 그러니까 소규모 단지 10,000제곱미터 미만 100m 100m 그것도 안 되는 땅이요. 다 같이 돌자통 끝이요. 조그만 소규모로 사업을 하는 가로구역에서 사업을 하는 가로구역 그러니까 주택 정비 사업 줄여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6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 가기 전에 먼저 기본 축을 말씀드리면 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 자체가 2번 재개발과 즉 주택재개발, 상가재개발, 공장재개발 2번, 4번의 재개발법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나머지 4개를 넣은 거죠. 그러니까 무허가 판자촌 달동네 분들을 도와드리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 도로공사, 수도공사 하자는 도와주겠다는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에 재건축으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데 워낙 투기성이 세서 그러니까 공법으로 공익사업으로 규제하고 공법으로 잡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민법 성격이 강하게 남아있는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기본이 10채 갖고 있으면 10채 받는 거죠. 재개발은 10채 갖고 있어도 한 채입니다. 가로구역 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사업입니다. 거의 민법에 교환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요. 그래서 사업 성격 차이들이 있고 다음에 사업을 하려면 다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사업하는 게 기본이죠. 정비구역에서 사업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가로구역 주택정비사업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그냥 도로 둘러싸인 그 땅이요. 눈으로 보이는 그 땅이요. 거기서 사업을 합니다. 재건축은 민법 족보가 있으니까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고도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6가지 사업의 정의요.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 무허가 판자촌이죠. 도시군 계획, 잡은 시설 하나로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시설 상태가 극히 열악하고요. 이것과 비교하기 위해서 극히 열악. 그러니까 다음에요. 오래된 주택가 재개발 사업, 시설이 열악한 거죠. 주택 재건축이요. 도로 포장 상태가 아니라 도로가 차지하는 면적, 도로는 빵빵 뚫려 있죠. 잠실 주공 5단지, 그 앞에 도로 편도가 8차로 왕복 16차로입니다. 도로는 빵빵 뚫려 있죠. 시설은 양호합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 옛날 상가재개발, 공장재개발,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합니다. 한옥지구 보전사업이요. 도로 넣어주자고요. 수도파이프, 가스파이프 넣어주자고요. 시설을 넣어주는 사업입니다. 가로구역, 주택정비사업, 소규모 단지에서 가로구역에서 소규모로 사업을 합니다. 누가 참여할 수 있냐고요. 토지 등 소유자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 토지건축물이니까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가 참여합니다. 토지의 막강한 영향력 누구도 참여할 수 있고요. 지상권자도 참여할 수 있죠.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참여합니다. 자, 그런데 4가지는 다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가로구역 역시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인데요. 가로구역에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재건축은 주로 낡은 아파트 단지라고요. 따라서 아파트의 101동 307호를 얘기하는 거죠. 콘크리트만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대지 지분과 같이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및 부속 토지의 소유자, 대지 지분을 얘기하는 거죠. 재건축에서 어찌고 저찌고 사정으로 그러니까 땅 없이, 땅 지분 없이 콘크리트만 갖고 있으면 돈 받고 쫓겨납니다. 재건축에서 콘크리트 없이 땅만 갖고 있어도 돈 받고 쫓겨나는 거죠. 밑이니까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사업을 누가 하느냐고요. 사업의 시행자가 있습니다. 시행자 중에 원칙적 시행자 또 그 예외적 시행자가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원하자는 사업이죠. 그래서 시장군수, 그다음에 주택공사 등
아니면 공공기관이 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출자법인이라고 합니다만 주거환경관리사업이요. 시설 넣어주자는 거죠. 도와주자는 거라고요. 시장구수, 주택공사 등이 사업을 합니다. 나머지 사업은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게 기본이죠. 재개발사업, 조합 만들어서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조합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합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조합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상가재개발, 공장재개발의 경우에는 그 재래시장, 어느 조그만 시장골목 생각해 보시자고요. 땅 부자 할머니, 팥죽 끓이고 계시지만 거기에 땅 부자 할머니,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조합이 다른 자와 공동으로 할 수가 있어요. 조합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소유자 조합이 다른 자와 공동으로 할 수도 있다. 예외적 시행자. 그런데 공적 사유 9가지가 있으면 엄밀하게는 정확하게는 4가지 사업이어야죠. 여기는 시장군수 주공, 시장군수 주공이 하니까 자기가 제끼고 들어갈 수는 없다고요. 근데 법이 엉망진창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제외한 5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는 대상이 아니고 법령 미비니까 이것 갖고는 출제가 안 되겠죠. 여기는 아니고 여기도 실제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공적 사유 9가지가 있으면 그러니까 소유자, 조합, 제끼고,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아니면 땅 부자, 지정개발자라고 하는 땅 부자가 들어가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행자에 대한 내용이고요. 시행자는 워낙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사업의 시행 방법이요.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좀 전에 칠판에서 보셨던 칠판 이쪽 보시면 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건축물을 주는 거죠. 그러면 환지할 때도 토지 대신에 토지, 환지계획 세우듯이 환권할 때도 환권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그 환권계획을 또 뭐라고 하냐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불러요. 따라서 환권에 따른다. 그러니까 관리처분계획에 따른다.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권, 관리처분계획에 따른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다는 건데 어느 동네 도로공사하러 왔는데 관리처분을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다음에요. 관리처분 환권 중에 한 예로 토지 대신 한 부분으로 토지 대신에 토지가 있죠. 부분적으로 환지를 병행할 수 있다. 환지를 병행할 수 있다가 있는데 환지 안 된다 3가지. 여기는 애당초 환권이 안 되니까 환지도 안 되고요. 재건축은 흙만 갖고 있으면 돈 받고 쫓겨나는 거지 세액을 받는 거 아니죠. 환지가 안 됩니다. 가로구역이요. 소규모 사업인데 집 짓기도 바쁘지 거기다 땅만 내줄 일이 없다고요. 다음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설이 극히 열악하니까 시설을 넣어주면 스스로 주택을 개량한다. 여기도 역시 시설을 넣어주자는 사업이죠. 시설을 넣어주면 스스로 주택을 개량한다. 더 열악한 동네는 수용을 해서 개인 거 싹 빼줘서 임대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수용을 할 수 있다. 사업 시행 방법까지 해서요. 여기에서 2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행자 워낙 중에서 한 문제고 이걸로 6가지 사업의 차이점이 끝난 게 아니죠. 이 조합의 차이점이 있잖아요. 재개발 조합과 그다음에 도시환경 조합은 같은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재건축 조합 전혀 성격이 다른 조합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가로구역 조합 또 역시 여기도 전혀 성격이 다른 조합입니다. 조합 재건축과 가로구역은 또 각각마다 완전 차이가 다르다고요. 그래서 조합의 차이점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차이점은 뒤에서 따로 보도록 하시고요. 거기까지 가기 전에 우선 6가지 사업의 특성을 잡아주셔야 되고 이 내용에서 2문제입니다. 남은 내용들은 다 계속 이 내용을 갖고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 사업 각각의 이름들이 소리가 나와야 되겠죠. 여기서 2문제니까 6가지 사업의 이름이 나오지 않으면 혀에서 나오지 않으면 이 다음 내용들이 이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일단 혀에서 소리가 나오셔야 되죠. 네, 이걸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요. 정비사업 정의로 틀린 것은 극혈학, 열악, 양호, 그다음에 상업지역, 공업지역, 시설, 소규모인 거죠. 여기 사업의 이름부터 해서요. 보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5번째 사업이고 시설 넣어주자는 거죠. 그런데 땡땡
도시 저속지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블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죠. 동그라미 1번 틀렸습니다. 해설에 두 가지를 각각 다 써놨고요. 동그라미 2, 3, 4, 5는 나머지는 맞겠죠. 동그라미 2번 주택 재개발 사업 정비반시설 열악. 3번 주택 재건축 사업 정비반시설은 양호. 4번 도시환경 정비사업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5번 가로주택 정비사업 노블량 건축물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소규모 종전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입니다. 틀린 것은 1번. 5번 문제요. 정비구역이나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은 다 정비구역에서 하는 게 원칙, 가로구역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가로구역에서 하는 거고요. 정비구역이나 아닌 구역에서 할 수 있는 건 3번 주택 재건축 사업이죠. 그러니까 6번 문제요. 토지 등 소유자가 될 수 있는 자에 대한 예시이다. 틀린 것은 보시죠. 토지 등 소유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계속 다 이어집니다. 네 가지 사업은 정비구역, 그다음에 가로구역은 가로구역, 그런데 재건축은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죠. 이 내용은 또 알고 계셔야 되고 이 내용을 전제로 놓고 보면 이쪽 토지 등 소유자 문제는 재건축부터 찾는 게 가장 빠르겠죠. 4번 집은요. 주택 재건축 사업에서 토지 소유자 땅만 갖고 있으면 돈 받고 쫓겨난다고요.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거죠.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재건축에서는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답은 4번이고 다음 문제요. 7번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다음 표 예시에서 산정되는 토지 등 소유자의 수는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면 새 아파트를 받아갈 수가 있죠. 이 그림 다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러니까 토지 건축물 대신에 새 토지 건축물을 주는 거니까요. 어디에 토지 소유자면은 새 아파트를 받아갈 수가 있다고요. 또 어디에 건축물 소유자면 새 아파트를 받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토지 쪽에 한 표예요. 토지 쪽에 한 표입니다. 거기에 지상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합쳐서 한 표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지상권자는 회의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지상권자는 새 아파트를 받을 수는 없죠. 토지 소유자가 토지나 건축물을 받는 거니까요. 지상권자는 회의에만 참여할 수 있고 새 아파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먼저 한 사람이 여러 개 갖고 있어도 한 사람인 거죠. 그 다음에 하나의 땅을 100명이 공유하고 있으면 한 표를 주는 겁니다. 7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림에서 아래 해설에도 그림이 있듯이 그러니까 같이 보시면 문제에서요. 문제나 해설 어디를 봐주셔도 괜찮아요. 같이 오가면서 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A가 1번 땅 토지를 갖고 있고 2번 땅 토지를 갖고 있고 2번 땅에 건축물을 갖고 있습니다. A가 땅 10개, 건물 10개. 누가요? A가요. 몇 사람이요? 한 사람이죠. 한 표입니다. 다음에요. 3번 땅을 보면 토지 소유자 B씨와 지상권자 D가 있습니다. 토지 쪽에 한 표요. 다 합쳐서 한 표이죠. 누가 회의에 나올지는 알아서 내부에서 정하면 되고 4번 땅이요. 토지 소유자 F, 건축물 소유자 G가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F 받을 수 있죠. 건축물 소유자 G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아래 해설에서 보시다시피 1, 2번 합쳐서 A 1명, 3번 토지 쪽 합쳐서 1명, 그 다음에요. 4번 토지 쪽에 한 표, 또 건축물 쪽에 한 표, 전부 4명입니다. 8번 문제요. 정비법상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정비사업은 박스에 정비반시설은 양호면 이제 더 이상 볼 필요 없죠. 다 끝난 거죠. 7번 보시죠. 정의가 뭐였어요? 극히락 양호, 상업지역, 공업지역, 시설 소규모입니다. 양호하면 무슨 사업이고요? 재건축 사업입니다. 답은 1번 재건축 사업이죠. 9번 문제요. 정비사업 시행자가 될 수 없는 자는 시행자가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요.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이건 공동 출자부이니까 빼고요. 조합, 소유자, 지정개발자 5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6가지 사업이 다르고 원칙과 예외 다르고 공동시행까지도 알아두셔야 되고 아주 복잡한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5번 시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가 없죠. 시도지사까지 내려가서 무슨 일을 할 필요는 없다고요. 그런 거고 또 정비구역 지정은 시댁만 하지
국토부 장관이 시정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시행자에 대한 그 모든 내용들을 쭉 다시 열관계 구역 제일 오른쪽 끝에 있는 그 표에서 대행자는 나중에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요. 정비법상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은 사업을 시행할 수 없고 소유자 조합이 아니고 그러면 두 가지밖에 없죠.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환경 관리 사업입니다.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정비사업을 옳게 짝지은 것은 그러면은 그게 누구냐면 주거인 거죠. 7번 보시죠. 조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조합이 없고 여기에도 조합이 없습니다. 따라서 뭐가 되고요? 주거에는 조합이 없죠. 주거에는 조합이 없죠. 주거에는 주거도 조합이 없다고요. 따라서 답은 가와 마, 주거여서 가와 마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11번 문제요. 정비사업 시행방법에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없는 사업은 시행방법 6가지에 대한 시행방법이 있는데 정비사업 환권이 기본이죠. 근데 관리처분 안 된다. 도로공사하러 왔다고요. 누가 뭐 땅 뒤적거리고 건물 철거하고 할 일이 없죠. 답은 4번 주거환경 관리사업입니다. 12번 문제요. 정비법상 군수가 직접 주택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하는 게 원칙이죠. 다른 자와 조합이 시장군수와 조합이 주택공사 등과 조합이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아무튼 그때는 다 조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적 사유 9가지에 해당하면 여기에 소유자나 이쪽 조합들 나서지도 못하게 하고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가 들어가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 공적 사유 9가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출제된 적 많지 않아요. 그걸 다 외우려고 그렇게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많이 나온 게 아니었으니까요. 자 보시죠. 동그라미 1번 해당 정비구역에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에 직접 시행을 요청하는 때 될 수 있겠죠. 동그라미 2번 해당 정비구역 안에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으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군수의 직접 시행에 동의하는 때 여기 동그라미 2번이 틀렸다는 거네요. 이렇게 한 번 정도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정도로 되죠. 다음 쪽 표를 보시면 9가지 사유 중에서 그러니까 번호 순서는 바뀌어 있지만 취지를 묻기 위해서요. 그 1, 2, 8 세 가지 경우에는 9가지 가운데 세 가지 경우에는 시장군수 주공 지정개발자가 들어가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 2, 8이 아닌 그러니까 2에 2, 3, 4, 5, 6, 7 6가지 경우에는 땅 부자 지정개발자는 들어갈 수 없고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만 들어가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유 중에 6번요. 해당 정비구역 안에 국공유지 면적 또는 국공유지와 주택공사 등이 소유한 토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 그때는 즉 뭐냐면 아이고 우리 동네 조합 싫습니다. 와서 해주십시오. 그런 거죠. 그러면 조합 제끼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2분의 1, 3분의 1 문제 와서 12번 문제에 동그라미 2번 3분의 1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런가 보다. 3번이요. 동그라미 3번 지문 순환정비 방식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동그라미 4번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번 고시된 정비 예정한 정비사업 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때 등등이 있습니다. 공적 사유 9가지가 있으면 소유자 조합을 제끼고 시, 주, 지,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가 들어갈 수 있다. 12번 답 2번입니다. 13번 문제요. 정비사업 시행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주택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조합원 과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맞습니다. 조합이 단독으로 하거나 조합이 다른 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시장군수는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조합,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맞고요. 이거는 예외적 시행자가 아니라 셋째 줄에 대신하여, 넷째 줄에 시행한다, 대신하여 시행한다, 대행자입니다. 대행자고요. 아래 해설 보시죠. 해설에 제일 아래에 있는 동그라미 3. 법령에적인 9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소유자 조합에게 시행권을 주지 않고 시장군수 등이 예외적 시행자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소유자 조합 제끼고 소유자 조합 나서지도 못하게 하고 시주지가 들어가는 건 예외적 시행자고요. 동그라미 2번. 해설의 동그라미 2번이요. 소유자 조합이 시행자의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데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가 정비사업을 대신하여 시행, 대행하는 대행자 제도가 따로 있는 거죠. 문제 지문 와서요. 동그라미 2번 맞습니다. 동그라미 3번. 시장군수는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가 사업 시행자죠. 예외적 시행자입니다. 정비사업 시행구역 등 토지 등 소유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해야 된다. 알릴 건 알려야죠. 맞습니다. 동그라미 4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과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해서요. 과반 동의 X 틀렸습니다. 그 설명드리고요. 5번.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시공자를 선정해야 된다. 시공자, 시공계약을 맺는 거죠. 공사하도급계약입니다. 조합이 시행자, 법적 책임을 지는 시행자이고, 그러니까 돈 줄게 와서 콘크리트 비빌 사람, 그러면 우리는 얼마에 가서 콘크리트 비빌게요. 그런 업체 있잖아요. 건설업체는 시공자입니다. 계약을 맺어야죠. 계약을 맺으려면 이쪽이 서야죠. 건설회사는 뭐 셌잖아요.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쪽 주체가 서야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5번 맞죠? 동그라미 4번은 7번 보시죠. 동그라미 4번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달동네 지원 사업이라고요. 달동네 지원 사업인데 지원을 하는데 동의가 있어야만 지원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건 뭐냐면 강제 철거는 안 된다. 그런 얘기라고요. 옛날에 강제 철거 때문에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해설이요. 13번 문제의 해설. 동그라미 4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해당 정비예정구역 안에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도의와 동의와 세입자 세수 과반 동의를 각각 얻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 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공공출자법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위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 니은 디귿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세입자 과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게 원칙, 또 그에 대한 예외가 더 있긴 합니다. 그런데 기본서 그 아래 예외 있고요. 그런데 기본서 때 보도록 하시죠.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시죠. 13번 문제. 그러니까 틀린 것은, 답은 4번이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러니까 강제 철거는 안 된다. 거기 토지 등 소유자 세입자의 상당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는 동의를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3번 답 4번이었고요. 14번 문제요. 정비사업 시행방법에서 환지로 공부할 수 없는 사업으로 옳게 묶인 것은 환지 안 된다 세 가지가 있죠. 재건축, 주거환경관리, 가로구역, 환지 안 된다는 겁니다. 답 4번이요. 재건축, 주거환경관리,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환지가 안 되는 거죠. 15번 문제요. 정비법상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이나 건축물을 공급하는 방법,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이 모두 가능한 정비사업을 바르게 열거한 것은 관리처분과 환지, 관리처분과 환지, 관리처분과 환지, 관리처분과 환지가 된다. 세 가지가 있죠. 왜요? 그냥 환지로, 그러니까 지금 14번 문제와 5번 문제가 결과적으로 같은 대상이죠. 환지 안 된다 세 가지, 환지 된다 세 가지입니다. 따라서 15번, 답은 2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주택 재개발 사업, 도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자, 16번 문제는 이제 정비사업 절차를 놓은 건데요. 다음 쪽 보시면 128쪽에 있는 16번 문제 해설을 보시죠. 전체 절차에 대해서는 다음 129쪽 2장 내용을 보기 위해서 그때 이제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큰 흐름은 잡고 가시자고요. 128쪽에 있는 16번 해설을 보시죠. 공익사업 계획 3개를 세우고 사업을 합니다.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하죠. 굵은 글자 2줄짜리 네모요.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계획을 결정합니다.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면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위치를 결정하죠. 아래 시군구가 올립니다. 시도지사에게 올리고 대도시장은 자기가 직접 결정한다. 두 번째 계획, 설계 시행자가 설계도를 써내죠. 설계도대로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다른 법에서는 시설사업, 개발사업에서는 실시계획. 그러면 여기도 실시계획 그러면 좋겠는데요. 설계도대로 사업을 시행한다. 시행계획. 시행계획에다 또 이것저것 붙여서 사업시행계획서. 관청에게 도장을 받아야 되죠. 사업시행계획서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또 그때는 말장난 세 글자를 숨겨서 사업시행인가. 설계도죠. 그러니까 거기다 죄송합니다만 이걸 아예 쓰시는 게 더 도움이 되겠네요. 여기 지금 이 해설에 첫째 줄 이 정비계획에다가 1번 위치, 다음에 사업시행계획서에다가 2번 설계도,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에다가 3번 환권을 쓰시고요. 그래서 계획 3개를 세우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계획, 누구누구에게 새 토지 건축물 어디에 준다. 환권계획, 관리처분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하게 되죠. 그 사이사이에 이리저리 글이 끼어들게 됩니다. 첫 번째, 정부 사업할 대상. 여기는 진짜 시설도둑망, 건물도둑망. 아이고 고생들 많으시네. 여기는 사업을 언젠가는 해야지. 정비 예정구역을 정하는 10년짜리 시간표 정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정비계획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되겠죠. 땅이 정해졌습니다. 사람도 정해졌죠. 토지 등 소유자요. 그 사람들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만듭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조합을 설립하게 되죠. 조합 설립인가 받고 등기해서 성립하게 됩니다. 다음 조합에서 설계도를 써내는 거죠. 설계도가 확정되면 몇 평짜리 몇 채 받을라요? 몇 평짜리 어디를 받을라요? 부장시청 받아서 누구누구한테 어디 준다. 확정하는 게 관리처분 계획이죠. 그 다음에 계획 3개를 확정했으니까 그 다음을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이 끝나면 관리처분 계획에 정해진 대로 소유권 이전 넘겨주면 됩니다. 이 흐름들을 잡으셔야 되고 다시 이제 문제로 가시죠. 127쪽에 16번 문제예요. 정비사업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거쳐야 되는 절차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있습니다. 1번을 찍어도 좋고 5번을 찍어도 좋죠. 그러면 16번 문제 동그라미 5번을 찍어서 가보죠. 조합 설립인가, 분양 신청, 사업 시행인가, 소유권 이전, 관리처분 계획인가, 청산이 있습니다. 1, 2, 3을 쓰시자고요. 정비계획 없고요. 사업시행계획서가 2번이죠. 두 번째 계획입니다. 관리처분 계획이 3번이죠. 세 번째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계획, 위치가 결정되고 조합을 만들게 되죠. 이게 1.5입니다. 설계도가 확정되고 어느 거 받을라요? 분양 신청은 설계도 다음이니까 2.5이죠. 소유권 이전은 사업이 다 끝난 다음이고요. 그 다음에 청산은 소유권 이전되고 나서 5년 안에 청산을 하게 됩니다. 4.5라고 해도 되죠. 그러면 이 순서로 되어 있는 걸 찾자고요. 조합 설립인가, 그 다음에 사업시행계획서인가, 그 다음에 분양신청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 조합 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분양신청으로 가게 됩니다. 다음 문제요. 17번 문제도 역시 같은 거죠. 17번 문제, 재건축 사업을 하는 절차를 시행 순서에 따라 옳게 나열한 것은 17번 역시 어느 하나를 찍어서 숫자를 써가면 되죠. 조합 설립 등기를 하고요. 안전진단을 하고요. 조합 등기죠.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요. 그 다음에 준공인가 고시가 있고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재건축 할지 말지, 그 건물을 싹 철거를 할지 그대로 쓰게 할지가 안전진단이죠. 우선 여기에 이 주요계획 3가지를 여기서는 또 다 빠뜨렸습니다. 1, 2, 3이 직접 계획이 있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제 흐름을 갖고 가야죠. 정비사업을 할지 말지, 재건축을 할지 말지,
그러니까 그 안전진단에서 결정을 하니까 얘는 1번 앞에 있는 겁니다. 정비구역이 지정됐죠. 그러면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인가 등기성립이잖아요. 설립인가 등기성립. 그 다음에 설립인가를 받고 이게 1.5면 그 다음에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1.6이 되겠죠. 두 번째 계획 설계도가 확정됐고요. 그 다음에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2.5.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준공인가가 있고 나서 소유권을 넘겨주게 되겠죠. 따라서 안전진단과 조합 설립인가로 가는 거예요. 안전진단과 조합 설립인가로 가는 건 답은 4번이 되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계획 세 가지를 아시면 되는 거죠. 또 저건 꼭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그러니까 큰 흐름들까지를 보셨습니다. 이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다시 보도록 할 거고요. 우선은 이 정비사업 6가지 특성, 6가지 정비사업의 주요 특성들은 꼭 꿰두셔야 됩니다. 이 표에서 2문제라고요. 자, 고생하셨고 잠깐 쉬고 뒷내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